네, 보육사업과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는데, 자, 우리가 보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죠? 예, 우리가 어떤 보호와 이런 교육의 어떤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육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6세 미만의 취약점,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육 아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육 아동이라 하면 보육을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육 사업에 대해서는 아동들에 관한 보육 그리고 보호 이 서비스가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육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 보육이라는 용어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보호가 굉장히 좀 여러 개 있죠. 뭐 위생, 안전, 뭐 이런 것도 다 보호에 들어가거든요. 영양, 뭐 이런 것도 다 보호에 들어가는데, 이 보호와 교육에 대한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 사업은 일단 보육 사업에 하고 있는 아동, 뭐 어떻게 보면 이 보육 사업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 할 수 있고, 또 뭐 아동이 그냥 어떤 보육 사업을 그냥 받는 건 아니죠. 뭐 부모에 의해서, 특히 이제 엄마, 모에 대해서 받는데, 이런 엄마의 어떤 여성의 취업 활동에 관한 권리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보육 사업의 정의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취약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육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대가족이라 하죠. 요즘엔 굉장히 이렇게 가족화가 이렇게 굉장히 소집단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한 집에서 삼촌도 같이 살고 또 고모도 같이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면서 아이의 어떤 육아 담당은 뭐 실질적으로 뭐 엄마, 아빠 외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잠깐 뭐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돌보는 일들을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다거나 아니면 고모나 뭐 삼촌이 돌본다거나, 이런 굉장히 이런 그 과거에는 이렇게 양육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또 과거에는 아동이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일정 시간만 부모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봄받는 보육 서비스, 이런 보호를 의미를 했어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가족관계, 또 어떤 보육 서비스에서도 예전에 저희 남편은 이렇게 보호를 받으려고 할 때 엄마가 잠깐 나가시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문을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아이가 밖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방임으로 아마 걸릴걸요. 여하튼 이랬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육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그냥 아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부모가 없을 때 받는 보호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보육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변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육 서비스의 대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육은 6세 미만의 어린이들, 취약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을 말을 한다고 했죠. 자, 6세 미만의 취약전 모든 아이들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그 가정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이 교사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원장이 만 12세까지 연장해서 보육할 수 있는데, 이 이제 원장이 뭐 가정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 뭐 민간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도 다 포함되긴 하는데, 이제 이 12세라는 것은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